날카로운 톱밥 소리가 연신 새 나오는 곳. 그 견디기 힘든 소음 속에 매일 작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치솟는 요즘 보기 드물게 곡선을 강조한 이색적인 집이다. 아치하우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아치하우스라는 게 뭐예요? 예, 아치 그러니까 형태가 아치 모양으로 된 집이어서 아치하우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마치 동화 속의 집처럼 자연 경관과도 잘 어울리는 아치형 주택은 공장에서 만든 후 설치하는 이동주택이다. 규모가 작아 자투리 땅이나 경사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힘 좋은 트럭도 늘 긴장하는 순간 목재가 들어오는 날이다. 한 달에 들여오는 나무가 약 25톤에 달한다. 주로 들어가는 거는 스프로스라는 나무, 그리고 저기 레드파인 쪽, 그러니까 여기는 소프트우드 쪽의 나무들을 많이 쓰고요. 이동식 주택이다 보니 크기나 무게에 제한이 있다. 경량화를 위해서 부드럽고 가벼운 목재를 주로 사용한다. 나무가 들어오는 날은 가장 분주하다.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나무를 선별해야 한다. 추운 겨울엔 나무 다루기가 두세 배 더 까다롭다. 여기 건재성 이런 데서 야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물이 들어가고 이제 나무끼리 얼어붙는 건데, 튼튼한 집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재료가 좋아야 한다. 번거롭지만 겉은 물론 속까지 얼어붙은 나무를 녹여준다. 작아도 화력이 좋은 가스토치의 열기는 약 800도. 발밑은 데일 듯 뜨거워도 얼굴엔 냉기가 가득하다. 나무를 왜 이렇게 다 녹여서 써야 돼요? 아 여기 얼음 같은 게 붙으면 직각으로 똑바로 잘리질 않잖아. 나무에 얼음이 깔려있는 만큼 수치에도 오차가 생길 수 있기에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동을 시킨 나무만 이렇게 목재가 될 수 있다.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나무를 절단하는 전기톱은 언제나 위협적이다. 톱밥 먼지는 이들에게 공기처럼 뗄 수 없다. 이렇게 선별과 가공 작업을 마친 나무는 본격적으로 집이 될 준비를 한다. 그 첫 단초가 채워지는 순간 고든 나무로 집의 뼈대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바닥이 됩니다. 그럼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집은? 6평 정도 되는 겁니다. 6평. 네. 10평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동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이동식 주택은 작지만 견고한 집이다. 망치와 못의 기능을 합친 타전기는 목수와 늘 함께한다. 타카가 충격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이거 충격이 많이 오죠. 손안 아프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소식하면은? 하루 종일 작업하면 욱신욱신해죠. 뭐. 저녁 되면 욱신욱신해죠. 뭐.
저기 이제 저녁 먹으려고 숟가락 들으면 손이 바르르 떨리고 그러죠.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못을 박다 보니 손목 통증은 고질병과도 같다. 나무 위로는 이불처럼 푹신한 단열재가 올라간다. 유리와 각종 혼합물을 섞어 만든 유리섬유로 불에 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거 안 하면은 단열면에서 연료비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집 짓는 과정은 조금씩 모래성을 쌓는 과정과 비슷하다. 단열재 위로 나무의 파편을 가공해 만든 합판을 씌워준다. 바닥 공사만 해도 하루 6시간 이상이 걸린다. 다음 공정을 준비하는 목수들. 일반 주택에선 볼 수 없는 구조물이다. 이게 이제 둥글게 휘어지는 제일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천정 부분. 요거를 이용해서 아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직선인 나무를 잘라 곡선을 만드는 작업은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나무 토막 수십 개를 이어붙여 원을 그린다. 이것도 원래는 그냥 나무 하나로 갈 수 있는 작업인데 원형이다 보니까 다 일일이 손수 붙여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손이 많이 가네요. 한쪽에선 나무 토막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아치 구조물 하나당 나무 토막이 약 30개 정도 들어간다. 보통의 집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다. 보기엔 예쁘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간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100% 수작업이다. 아치 형태의 경우에는 바람이 심한 이제 보통 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집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거든요. 바람을 좀 덜 타기 때문에 난방에서 훨씬 유리하죠. 네,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제 실내 딱 들어갔을 때 공간감이 원형일 때는 공간감 자체가 확 다르거든요. 흔치 않은 기술인 만큼 아치형 구조의 내부를 채우는 일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외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집의 형태가 틀어지면 전체 구조가 불안정해진다. 이 기둥이 저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 구조가 힘을 받기 때문에 미리 단위로 계산해서 해야 돼요.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는 대범함과 작은 오차에도 민감한 섬세함. 집 짓는 목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한다.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해도 아직도 목수에게 가장 중요한 연장은 자신의 손이다. 한 겹 다음에 또 한 겹. 구석구석 목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한 부분도 없다. 요거는 무슨 나무예요? 요건 미송. 미송은 원목의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갖고 있어 내부 마감재로 보기가 좋다. 라운지 아르가 졌으니까 구부러졌으니까 세워놓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하기도 불편하고. 4명이 매달려 8시간을 작업한 끝에 드디어 아치형 외벽 하나가 완성됐다. 무게가 300kg에 다르다 보니 옮기는 것도 일이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바닥과 벽체 2개가 세워진 집의 공정률은 약 20% 정도. 아직 갈 길이 훨씬 멀다. 이제 양쪽 벽체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벽체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곧은 나무를 골라 수직을 이루는 일이다. 뼈대가 틀어지면 집의 골격도 틀어진다.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시공 속도가 빨라요. 한 채 한 열흘 정도면은 한 채 정도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만드는 집과 달리 공장에서 짓는 집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천천히.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이동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제는 집도 배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동식이라 그러면은 좀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때요? 구조적으로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집을 만들어서 들어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안정성이 확보된 건 아닌가요? 집만 좀 작다 뿐이지 외부에서 공사하는 목조주택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공사 3일째. 철골을 어깨에 맨 작업자들. 오늘부터 지붕 공사가 시작된다. 이 구조물이 둥근 지붕의 기본 뼈대가 된다. 아치형 주택은 아치형의 경량 철골조와 목구조를 혼합한 집이다.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아치는 마치 터널 내부를 보는 듯하다. 이게 몇 개가 들어가요? 10개 정도. 10개. 아치형 지붕이 세워지다 보니 천장고가 일반 이동식 집보다 높다는 것도 아치형 주택만이 가진 특징이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골조가 완성되면 이제는 집의 내부를 채울 차례다.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거 단열 공사. 단열. 이동식 주택은 작기 때문에 더더욱 단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수성 연질 폼이라고요. 체크롤 로즈와 이소시아 네이트. 화학물질을 혼합해 만든 수성 연질 우레탄 폼은 건축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열재의 하나다. 일반 단열재와 달리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형식이라 구석구석 촘촘하게 채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저렴한 이동주택에선
쉽게 보기 드문 공정이다. 약 100배 9% 오릅니다. 100배. 그 속에서 새 나오는 매캐한 냄새는 마스크를 넘어 작업자의 코를 찌른다. 단열재가 부풀어 오를수록 외벽은 더 두꺼워진다. 쏘는 거하고 안 쏘는 거하고 이게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5도 차이 납니다. 5도. 했을 때 안 했을 때 다 5도. 제대로 만든 집은 겉모습이 아닌 내부를 신경 쓴 집이다. 하얀 눈이 소복기 쌓인 듯한 집 내부. 벽체에 단열 시공만 1시간. 그렇게 작은 틈까지 놓치지 않은 안락한 집이 돼간다. 단열 시공이 끝나면 내부 마감이 시작된다. 집 전체에 나무가 들어간다. 무슨 나무예요, 요것들은? 편백. 편백. 집 내부에는 피톤치드를 내뿜어 건강한 나무라 불리는 편백으로 시공한다. 그 중에서도 아치 형태의 천장은 가장 곤욕스럽다. 연신 고개를 치켜 세워야 하기에 목과 어깨인 통증이 전해진다. 오케이. 아무래도 평면에 하는 것보다 둥그러니까 작업하기 엄청 까다롭죠, 지금. 곡선이 많은 집이다 보니 재단을 할 때도 시공을 할 때도 시간이 곱절로 걸린다. 퍼즐을 맞추듯 일일이 수작업으로 나무를 조립해야 한다. 이게 아치형이라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 잘라야 되나 보네요. 그래도 틈이 없이 하려면은, 틈이 안 보이게 하려면은, 이렇게 각을 좀 쳐야 돼. 힘들어도 내 손으로 집을 짓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뭔가를 만드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이게 그냥 말하자면은 좀 창조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를 만들어내는 게 적성에 잘 맞아요.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자연의 재료인 나무옷을 입은 소형 주택. 5일간의 수고로 60% 정도 집이 완성됐다. 목수의 숨결로 집은 조금씩 형체를 갖춰가고 있다. 오후 6시. 청소 후 퇴근 준비를 한다. 매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날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만큼 매일이 고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셔야 되겠네요. 쉬어야죠.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동주택공사 7일째. 아침부터 공장이 술렁댄다. 미리 완성을 마친 집이 제 주인을 찾아 떠나는 날이다. 집을 통째로 옮기는 일은 아무리 작아도 쉽지 않다. 이게 중심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이 차량 자체 그 쇼바 때문에 이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크기도 있고요. 힘들어요. 잘 만든 집이 이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마침내 집 한 채가 세상 밖으로 나간다. 도착한 곳은 공장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강원도 원주 외곽의 농촌 마을. 그런데 현장에 다 와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그 사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 목수는 정밀하게 수평을 체크하고 있다. 집이 들어설 자리도 모두 준비를 마쳤다. 땅이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 위에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바닥이 젖으면 썩기도 쉽고 목재다 보니까 통풍이 돼야 되는 면도 있고요.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요. 약 20제곱미터, 6평에 달하는 집의 무게는 5톤. 집을 옮기는 역할은 기중기의 몫이다. 집을 통째로 들어올리는 순간 야속하게도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진다. 가장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시야도 좋지 않고 길까지 미끄럽다. 순간의 실수가 그간의 수고를 백지로 만들 수도 있다. 1초가 마치 1분인 듯 모두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쪽 모습을 좀 맞춰. 이해된다. 오라이! 눈이 와서 몸도 마음도 얼어붙었지만 다행히 실수는 없었다. 이제 마무리 공사만 남았다. 전원주택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백미, 바로 데크다. 방수목이기 때문에 비바람에도 잘 썩지 않는다. 아담한 크기와 독특한 외관의 아치형 주택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 면적은 좁지만 높은 천장을 이용해서 다락방과 침실을 위아래로 쓸 수 있다. 몸에 좋은 황토 타일을 깐 침상, 침대가 따로 필요 없다. 침실과 거실은 물론 쓰기 편한 화장실, 주방까지 군더더기 공간을 걷어낸 최소의 집이지만 자연 경관까지 있을 것은 다 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미니 별장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집은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아치형 주택을 찾는 사람도 해마다 200%씩 늘어나고 있다.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하루가 빠듯하다. 한 달에 저희 지금 공장 인원으로 8채 정도 보고 있어요. 한 달에 8개. 예, 8채. 젊은 목수부터 경력 20년의 베테랑 목수까지 모두 20여 명의 목수가 과장마다 제 몫을 해내며 바쁜 일상을 이어나간다. OSB 합판이 습기 약해서 그 위에 이제 코팅하는 습기가 안 빼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얇은 방습지 하나도 꼭 필요한 나름의 역할이 있다. 집 둘레를 돌며 작업을 이어가는 목수. 오일 스테인이라 불리는 공정도 작지만 무시할 수 없다. 혹시라도 밖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집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작업해 주는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선 고공 작업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치 지붕일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더욱 크다. 곡선의 지붕은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발 디딜 틈도 마땅치 않다. 단열재 시공은 아찔한 지붕 위라도 예외일 수 없다. 지붕 작업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지붕 올라올 때는 조심해야죠. 평평한 지붕과 달리 미끄러지기 쉬운 아치형 주택.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예,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좋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단열재만은 빈틈이 없다. 주택에서 지붕은 어떤 것보다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부분이다. 단열재 위에는 또 다른 단열재가 올라간다. tum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뜨거운 이제 햇볕을 반사시켜서 좀 더 시원하게 만들고, 그 대신 이제 겨울에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뺏기지 않게 이제 하고. 하나의 시공이 끝나면 밑에서는 또 다른 공정이 준비된다. 투명한 필름처럼 보이는 이것은 FRP라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다. 지붕에 이제 공기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수 효과도 있지만 집안을 보다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FRP와 그 아래 단열재 사이를 살짝 띄워 공기층을 두게 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단열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창과 문을 뺀 모든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간다. 예전에 이동식 주택 개념은 뭐 컨테이너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열에 워낙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이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주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좀 이제 산속이나 아니면 들이나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전원 생활이나 어떤 이중 생활을 즐기는 그런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더 이제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늘어남에 따라 이동식 주택도 더욱 튼튼하고 따뜻한 집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존의 전기 필름 방식 대신 마루의 난방도 보강됐다. 온수 판넬입니다. 판넬. 예. 이게 뭐 보일러 배관이 예. 되는 거예요? 관을 타고 온수가 들어가는 거죠, 파이프 속으로. 마치 온수 매트와 같은 원리로 전자파가 덜 발생한다. 또 복사열 난방으로 바닥만 따뜻한 게 아니라 집안 전체 공기를 데워준다. 집을 만들기 시작한 지 8일째. 공사는 막바지로 향해 간다. 뭐 6평, 7평인데도 화장실이 되게 다 있네요. 작은 자투리 공간 하나까지 버리는 곳이 없다. 오히려 넓은 집에 없는 공간이 상상력을 키워준다. 다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공간을 이제 위아래로 나누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집이 작다 보니까 작은 부분까지도 이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락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다. 장점이 많아도 아치형 주택의 취약점이라면 둥근 형태다 보니 가구 사용에 제약이 있다. TV장 겸 앉은뱅이 책상 겸 침대 협탁이. 때문에 가구가 마치 집의 일부인 양 붙박이로 들어가서 일석삼조의 역할을 한다.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난간은 동시에 책상도 된다. 이 정도면 한 몇 프로나 된 거예요? 지금요? 80% 정도. 네? 80% 정도. 조금씩 이제 완성돼 갈 때마다 뿌듯하시겠군요.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남은 것은 외부 마감 공사다. 수많은 충격과 반동을 견딘 목수들의 노동 끝에 오늘 또 하나의 집이 완성돼 간다. 공사 10일째. 공장 밖에서는 지게차가 물건을 실어 나른다. 코일이요, 코일. 처마를 만들어주는데 그 부분을 이걸로 쓰는 거예요. 접어가지고. 아직도 매서운 날씨 속에 육중한 기계가 돌아간다. 처마를 만들어주는 아치 성형 기계다. 녹슬지 않게 합금, 도금 처리를 한 철판 코일을 성형기에 넣으면 아치 모양으로 구겨지면서 주름이 생긴다. 둥근 집이라 비가 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이 독특한 모양의 처마가 해결해준다. 정직한 시간을 보내며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집이 되어간다. 싱크대까지 설치하면 공간을 200% 활용한 속이 꽉 찬 집이 완성된다.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소리마저 부드럽게 들린다는 아치형 주택. 은은한 나무 향이 오랫동안 배어나올 것 같은 나무집은 보기만 해도 따뜻하다. 본격적인 전원 생활을 앞두고 적응을 돕는 집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어디를 보아도 편안하고 안락한 집. 집의 처음과 끝에는 언제나 목수가 있다. 다 완공된 거예요, 예, 예. 한채 다 완공되고 나면 어때요? 보시면. 나갈 때 속이 시원하죠. 사시는 분이 더 잘 살아주셔야 될 텐데, 그죠? 네. 따뜻하게 잘 지내면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내가 지은 집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 하는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그 시각 이동주택이 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갈 준비를 시작한다. 열흘간의 정성과 노력을 쏟아부은 집. 그러나 오늘은 평소보다 작업량이 더 많다. 지금 세 동.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항으로 갑니다. 일반 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봐요. 대동씩 나가는 거 보니까. 펜션으로 사용하신대요. 자연 휴양림의 숙소나 펜션의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아치형 주택. 깊은 밤 집의 여정이 시작된다. 강원도 원주 공장에서 차로 4-5시간 소요되는 경북 포항. 밤새 아침이 밝기를 기다린 아치형 주택이 좁은 다리를 지나고 있다. 집을 지지해줄 기초석도 세워져 있다. 현장에는 냉랭한 긴장감이 흐른다. 순간의 실수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스톱. 뒤에 잠깐만요.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다. 그냥 그대로 내리고. 오케이.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바닥에서 떠가 있는 상태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3번째 집을 설치할 차례다. 기중기에 매달린 5톤 무게의 집이 마치 장난감처럼 보인다. 지금 요 끝이랑 그 끝을 맞춰봐봐. 잠깐만, 온다. 됐나? 네, 그대로 내리고. 오케이. 병풍처럼 펼쳐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이동식 주택. 창문 너머 액자처럼 나무가 손짓하는 집은 자연의 품에 편안히 안긴 듯하다. 이제야 마음을 내려놓은 목수들. 가벼운 마음으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데크를 설치한다. 데크 설치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집 위에 처마를 올린다. 제 스스로 습기를 머금고 내뿜는 견고한 나무집. 작아도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은 집이 된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집에 살게 되실 분들 뭐 좋아하실까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집 시공했던 과정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거든요. 기분은 좋아요. 집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까지 지어주는 일이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A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but it's sad and it's sweet and I knew it complete when I wore a younger man's cloth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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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